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2월의 오키나와예요. 보통 겨울 여행하면 눈, 추위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긴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매력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자, 2월의 일본.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 하얀 눈, 막 찬바람, 두꺼운 외투 이런 것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상상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일본 최남단에 있는 섬, 오키나와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오키나와의 2월이 도대체 왜 조금 다른 겨울인지 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생각해보세요. 일본 본토가 진짜 추위로 꽁꽁 얼어붙을 때 오키나와는 평균 기온이 무려 15도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피하고 싶은 여행자들한테는 정말 완벽한 곳 아니겠어요? 근데 오키나와의 2월 날씨를 그냥 따뜻하다라고만 말하면 좀 부족해요. 낮에는 햇살이 따사로운 게 완전 봄 같은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겨울이구나 싶은 서늘함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겨울과 봄, 그 두 계절의 경계에 딱 서 있는 듯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날씨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오묘한 날씨에는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할까요? 아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옷차림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2월 기온을 보면 낮에는 24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 밤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도 또 월초랑 월말 사이에도 온도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바로 레이어링, 겹쳐 입기입니다. 낮에는 가벼운 긴팔 하나면 충분한데 아침 저녁이나 특히 바닷가, 전망대 같은 데서는 바람이 꽤 불어서 얇은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게 꼭 필요해요. 비가 와도요, 막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라 잠깐 휙 쏟아지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여행 계획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날씨는요, 오키나와의 자연에도 아주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여기 자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아주 흥미롭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벚꽃이에요. 보통 벚꽃은 3월, 4월은 돼야 피잖아요.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무려 2월에. 그것도 일본 전체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벚꽃이 피는 방향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벚꽃 전선이 따뜻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키나와는 완전 반대예요. 북쪽에 있는 얀바루 지역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이걸 벚꽃 전선의 남하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이죠. 이렇게 땅 위에서 분홍빛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 저 깊은 바닷속에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오키나와를 찾아와요.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2월은요, 오키나와 바다에서 이 경이로운 바다의 거인을 만날 확률이 그야말로 가장 높은 피크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왜냐하면 혹등고래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저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부터 바로 이곳 따뜻한 오키나와까지 엄청난 대이동을 하거든요. 2월은 그 경이로운 여정의 정점이죠. 거대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인계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본다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연에서 눈을 돌려서 현대적인 풍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2월의 오키나와는요, 이런 멋진 자연 말고도 아주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프로 야구팀, 축구팀 할 것 없이 수많은 스포츠팀들이 겨울 훈련을 하러 전부 오키나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훈련 캠프가 되고 또 스포츠 팬들에게는 완전 축제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수많은 팀들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지금의 모습이 먼 옛날 독립왕국이었던 류큐 왕국이 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그 개방적인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분석이에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독특한 기후,
특별한 자연, 그리고 현대적인 활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키나와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류큐의 정신이라는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따뜻한 기후가 있었기에 류큐라는 독자적인 해안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문화를 갖게 된 거죠. 바로 그 개방적인 정신이 오늘날에 와서는 스포츠팀이든 관광객이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연결되죠? 결론적으로 2월이라는 시간은 오키나와의 이 모든 것들, 기후, 자연, 역사, 그리고 현재가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빠른 벚꽃과 바다의 거인 혹등고래, 그리고 옛 류큐 왕국의 기억과 뜨거운 현대의 열정이 함께 숨쉬는 시간.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가장 오키나와답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 셈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한 장소의 기후는 그곳의 문화와 역사, 즉 영혼을 어떻게 빚어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행지는 과연 어떤 기후 속에서 어떤 영혼을 갖게 됐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